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봐야 할지 오늘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합니다.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증시 하루 만에 다시 한번 하락 전환했습니다. 마감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뭐 간밤 이틀 전에 나스닥이 끈폭의 상승이 나왔죠. 12%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좀 반락했다. 기술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영됐고요. 이런 점들이 좀 관세 불확실성으로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표상으로는 괜찮았어요. CPI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해 3월과 비교했을 때 2.4%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보다 하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PI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면 안 좋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예상치보다는 괜찮은 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업보험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뭐 4,000명 정도 늘었는데 이 정도가 이제 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CP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식품, 에너지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한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큰 것들을 제외한 거다 보니까 괜찮은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문제는 없다.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지만 관세에 대한 부담감 또 뭐 간밤에 나왔었던 중국이 125%인 줄 알았는데 또 145%더라. 관세를 자꾸 올라갑니다. 나중에는 뭐 200%, 300% 될 것 같은데요. 네, 자꾸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에 대한 그런 부담감, 압박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았던 기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관세에 대한 압박이 아직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물 지표 CPI와 고용이 좀 탄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관세 이슈가 흔들었던 간밤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이야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게 중국을 향한 상호 관세가 125%에서 이제 145%로 올라갔잖아요.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언제까지 높아질까라는 걱정도 있고 이게 워낙에 125%도 높다 보니까 네. 145%가 된다고 하더라고 계속 관세 부과하네라고 일각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만 하면서 별 변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이미 125% 넘었으니까 뭐 네. 145% 됐다 보니까 여기서 더 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제 무역이란 게 이제 일정 부분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건데 이 자꾸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손익분기점에서 이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125%면 2배 이상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물론 뭐 인건비가 저렴하게 해서 하는 뭐 생산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중국에서 생산한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게 되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더 올리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올릴 거면 처음부터 그냥 뭐 1000% 이렇게 매겼으면은 그냥 아예 안 하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씩 압력을 주는 약간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좀 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는 거래 안 할 기업들은 또 아예 안 하기로 또 거의 확정됐을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점차 이 관세율을 더하고 더해가고는 있지만 쓸 카드가 좀 바닥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네요. 관세 관련한 협상 카드로는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간밤 미 시장 상황 안에서 종목 단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5% 빠졌는데 H20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이 좀 풀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엔비디아 측에서 큰 호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엔비디아가 그동안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눌렸던 것이 H20에 대한 그런 공급이
불안정한 이런 점들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 미국 정부에서 H20 칩 중국 수출 제한 계획을 철회합니다. 그래서 철회했고요. 이 젠슨 CEO가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바로 미국 내에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철회를 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이면은 기존에 이제 블랙웰이라던가 아니면 H100 이런 것들은 공급을 안 하게 막아놨죠. 미국이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공급하지 말라. 좋은 것들을 중국에다가 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은 H20은 좀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반도체인데 이것도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넣었는데, 왜냐하면은 뭐 딥시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 중국에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 지금 너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을 도와주고 있다. 중국을 약간 적대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적국을 도와주고 있다. 이런 이미지로 했는데 지금 약간 풀어줬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H20 정도는 괜찮겠네.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고 하다가 수출을 제한하려고 하다가 이제 철회를 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H20이 굉장히 중국에 잘 팔립니다. 알리바바라던가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등의 이런 중국 대기업들, 올해 2025년 1월에서 3월까지 약 160억 달러 규모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23조 5천억 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주문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좀 딱 끊기면은 서로 좀 피곤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괜찮은 상황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거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봅니다. 주가가 떨어진 거는 오늘 6% 떨어진 거는 오늘 전체적으로 주식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이거는 엔비디아는 오늘 이 종목은 엄청 큰 호재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중국 비중이 20% 이상이나 됩니다. 테슬라도 매출이 중국 비중이 20% 이상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는 만약에 H20 이거 끊기면은 정부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은 아예 그냥 전체 매출에서 20%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타격이 너무 크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살릴 수 있다. 20%를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수출이 이제는 안 막힐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이런 점들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는 오늘 이렇게 떨어졌지만 오히려 이런 점들은 심리적인 다른 주식들이 다 떨어져서 그냥 떨어진 거지, 절대적인 오늘의 이런 뉴스는 엔비디아의 엄청난 호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오히려 조정받는 부분이 좀 감사하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밤에 좀 이렇게 목표 주가에 대한 리포트가 나온 걸 보면 UBS에서는 테슬라가 전날에 20%대 반등한 거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반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앞으로 탄탄하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럼 실장님은 엔비디아는 좀 테슬라와 다르게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엔비디아 지금 중국에 대한 매출 20%를 살렸기 때문에 그만큼 더 20%만큼의 목표 주가가 좋아졌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주가가 적정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오늘 107달러인데 이게 시장에서 평가하는 적정 수준이면은 여기서 20%는 추가적으로 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여기서 이제 20%라고 한다면은 25달러 정도 추가로 더 오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33달러 정도를 지금 목표가로 두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133달러 선 저희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US 스틸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밤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나왔죠. 일본제철의 US 스틸 인수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정규장에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US 스틸은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네, 미국이 굉장히 철강 예전부터 굉장히 잘했던 기업이고요. 역사가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근데 굉장히 이 US 스틸이 이번 하락장,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빅테크 위주로 엄청나게 하락을 했잖아요. 이걸 잘 피해갔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하고, 오늘 뭐 하락이 나온 거는 일본 이 신일철 이런 쪽의 인수 계획에 정부에서 반대했다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그렇지 전반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보면은 미국 정부가 이거 일본의 기업 이거를 인수한다고 재검토한다는 소식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근데 이 소식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저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 실적상도 괜찮은 흐름이고, 철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필수적인 거다 보니까 이 미국의 산업이라던가 뭐 철은 다 쓰이잖아요. 네. 건설 현장에도 쓰이고 철도에도 쓰이고 그리고 자동차에도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 US 스틸이 미국에서 확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뭐 차트상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뭐 간밤에 좀 떨어지긴 했어도 지금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2025년 초부터 해서 뭐 상승 흐름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타나는, 전혀 그런 최근에 빅테크 안 좋은 흐름들을 지나갔다 이렇게 보고, 뭐 지금 급락이 좀 나오긴 하지만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저는 주가에 괜찮은 흐름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봤을 때는 이렇게 보고, 지금 시점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적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뭐 일본 거를 인수 안 한다고 해서 떨어진다는 거는 사실 이 기업의 가치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원래 잘하던 기업이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이 정도의 하락은 좀 과도하다라고 판단하고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실적이 탄탄한 UST 함께 짚어봤습니다. 실적 이야기를 해주셔서 실적 호전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트코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보합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왔고 또 현 시점 주가는 좀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네, 실적이 지난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호실적이 나왔고 이런 점들 미국, 캐나다, 영국, 멕시코, 한국, 대만, 호주 이런 데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잘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다만 이제 이 코스트코의 리스크도 있어요. 뭐냐면은 코스트코는 미국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기업은 이제 외국에서 많이 물건을 사와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식자재라던가 아니면은 물건 파는 것들. 그래서 이번에 관세가 이제 상호 관세가 되면은 뭐 보복 관세도 붙고 하면서 좀 비싸게 사올 수 있겠다. 미국 내에 있는 코스트코에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자, 하지만 현재로서는 실적이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 유통주가 이제 사실 뭐 변동이 그렇게 큰 업종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빅테크가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이런 점들에 대한 스트레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유통주 가져가면은 좀, 유통주는 대부분 이제 보면은 부동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오프라인 상점 부동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점에 따라서 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트코 관세에 대한 부담 받을 거긴 하지만 저희는 실적에 조금 더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밤 눈에 띄었던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 볼 종목은 어딘지도 궁금한데 짧게 한마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AT&T 가졌는데요. AT&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된 통신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빅테크 주들은 굉장히 고평가된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기술력은 누구도 부인을 못하지만 사실 냉정하게 이제 뭐 밸류에이션 평가를 해보면 고평가된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력 때문에 그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근데 AT&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기술력이 좋은 통신주임에도 불구하고 PBR이 1.81밖에 안 되고 PER이 13입니다. 거의 뭐 완전 전 세계적인 기조로 봐도 굉장히 싼 저렴한 이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통신 쪽으로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텔레콤, 브로드밴드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음성 통신 서비스도 여전히 하고, 멕시코,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무선 서비스 장비 이런 것들 하고 있어서 사실 통신이란 거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AT&T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오늘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점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평가되고 있는 통신주, 그 안에서 저희는 AT&T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탑픽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